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면서 확진자는 7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대구 지역에 대한 방역 봉쇄도 강화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오늘 확진자 161명이 추가가 돼서요. 모두 76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7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예. 좀 현 상황을 우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2월 18일 31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에 네. 증가세를 보면 하루에 2배씩 넘어 올라가서 200명까지 달한 다음에 이틀 동안은 160명대에 멈춰섰는데요. 네. 그럼 이것이 과연 이런 급격한 증가세에서 좀 멈춘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의심 대상자 진단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진단 자체가 다 못 쫓아가서 숫자가 멈춘 것 같이 보이고요. 확산세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또 벌써 이 교인인 사람들이 옮겨준 것이 상황을 모르는 감염원을 모르는 상황까지 넘어가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 이 확산세가 언제 꺾일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보면서 확산세가 꺾이는 것을 방역 당국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면서 최대한의 방어를 해야만 이 확산세가 꺾이든지 하여튼 정지하든지 상황이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정부도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쇄 전략을 유지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뭐 대구 지역을 좀 제어하지 못하면 전국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상황도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숫자는 미미합니다. 네.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 지금 상황이 전국에 과연 확산된 상황이냐 해서 심각으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인 환자가 너무 많다. 네. 즉 이 신천지 교인들의 그 연락 안 되는 사람 유증상자들을 다 진단하지 못하고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또 자기가 자신이 증상을 모르는 감염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심각으로 올렸어야 된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네. 어제라도 그 심각으로 올린 거는 지금 늦어도 다행이지만 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봉쇄라는 개념은 벌써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700 몇십 명이 되면서 매일 100명씩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동선이 너무나도 넓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동선을 찾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해서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끔 하고 사망자가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완화 전략을 하기 위한 방역이 목적이 돼야지 네. 지금 이 모든 것을 봉쇄의 개념에서 동선을 찾아다니면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아주 의미가 심각한 없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경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으로 격상을 해놨는데 네. 입국 제한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떤 분은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모기는 많은데요. 네. 창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지금 입국 제한이나 이런 거는 시기가 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미리 했다면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국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이 잡히면은 우리도 아마 안심할 것이다 이렇게들 저도 그렇게들 얘기 많이 예.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이 통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출입국의 문제가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도 출입국, 일본도 그렇고 다 일본도 그 크루즈선에 내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뭐 입국 금지 뭐 이런 걸 출입국 관리를 할 상황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잡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시기이지 지금 그런 문제를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지났다고 보시면 이미 벌써 늦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7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62세 남성인데요. 근데 이제 사망자 전체가 7명인데 이 중 5명이 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원내 감염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폐쇄병동의 그 정신과의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은 그 안에서 다 먹고 자고 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의료진도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네. 또 이 정신과의 특성상 뭐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난동들을 하고 그러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제압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 그 안에서는 만연할 수밖에 없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장시간에 걸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2명 빼고는 전원이 감염이 됐고 네. 또 이 사람들이 장기간의 입원 또 그 이외에도 그 기저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모든 질환들이 굉장히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중증으로 많이 갔으니까 이게 사망자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지금이라도 계속 이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중증으로 가지 않게 중증에서 네. 사망하지 않게끔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의료 지금 시스템이 좀 공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심각 단계로 올려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투여를 해서 인적 자원이든 병원이든 모든 것을 투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해가 축소되도록 최소화하게 되게끔 지금 그런 방침을 세우고 네. 또 조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격리라든지 조치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코호트 격리라는 의미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끔 그 시설 자체를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 이 안에서 중증 환자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이 중환자는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병원은 정신과의 폐쇄병동이고 그 대남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설이 훌륭한 즉 중환자를 그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데로 이제 병상을 옮기고 집중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 집중 치료가 가능하느냐 지금 대구 경북 지방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부산으로 이송하다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런 상황을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병원들을 많이 마련하고 이게 지금 심각 단계에서 주로 해야 될 것이 완화라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 사망하지 네네.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상황 자체는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시아드 요양병원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일단 경주에서 나온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의문점이 있는 게 41살밖에 안 돼서 비교적 좀 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 좀 기침은 하긴 했지만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잘 모르겠는 거는 고혈압이라는 것이 기저질환이긴 한데 예. 네. 40세 정도 되셨으면 아마 무심하게 생각하셔서 약을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혈압을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부검도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감기 이후에 기관지염이 상당히 심각해지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있었는데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 같고 사망하신 다음에 진단을 해보니까 있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원인은 지금 찾을 수 없지만 예. 이런 기저질환들에 의해서 심각한 중증으로 발전했고 급사하신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역학당국도 이거는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게 네. 고혈압하고 뭐 코로나19가 특별히 좀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그런데 이야기도 역학 포함이 데이터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질환 혹은 투석을 하는 신장질환 모든 것이 다 하다못해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것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상당한 그 기저질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 문제인데 지금 이분은 40세이기 때문에 뭐 그 그러니까요. 부분까지는 짚을 수는 없지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포에선 또 최연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생후 16개월인데 그동안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눌 때 어린아이들은 사실 잘 걸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예전에 메르스 같은 때는 우리 10세 이하는 한 명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질병으로 독감은 다 똑같이 걸리면서 질병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 더 안 걸린다 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설명이 다른 거죠. 감수성이, 저항성이 더 있다 하는 예. 것은 아니고 역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접촉이 적으니까 덜 걸리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치료라는 개념도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의 치료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정도인데 어린아이들은 거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라는 개념보다도 그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그것을 이길 때까지 또 부모도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일 예, 테니까 예. 부모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지금 부모로부터라기보다는 좀 다른 데서 감염될 그러니까요. 확률이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만 하여튼 치료라는 개념보다도 일단은 안정시키고 대증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소아에 전혀 감염이 되어 있지만 증상이 없는 네. 이런 환자들도 확진자인 경우에 있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가 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확진이 돼서 격리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일가족 감염이잖아요. 그렇죠. 16개월짜리 영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의 한 호텔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족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같은 결혼식도 아니었고 같이 식사를 하셨을 리도 없는데 감염이 됐단 말이죠. 일가족이. 1시간 반 정도 머물렀다고 하던데 이거는 감염력을 얼마나 전파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공기전염이라는 개념인데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전염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역학 결과를 봤을 때 공기전염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환경에 많은 사람의 감염자가 있었다 그러면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일본의 크루즈선의 예처럼 예. 공기 감염은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 오래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간접 접촉들에 의해서 공기 전염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감염력이 강한 것,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이라는 거의 특성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에서 초등교사 1명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3명 등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선 사실 전국 모든 유치원 또 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연기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지금은 적절하죠. 그 또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 혹은 저학년인 경우에 유치원에 안 가더라도 부모들이 직장을 쉴 수 있는 그 근거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 단계로 가고 또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이 좀 돌볼 수 있는 상황. 근데 뭐 여러 가지 조처들이 있는데 실제로 집안에서 돌보미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이 간병 혹은 이 돌보미를 할 수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니까요. 중국인을 너무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아이들도 돌보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영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오늘 신규 확진자 161명인데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가 129명입니다.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더라도 60%가량 된다고 해요. 그런데 확진자 외에 지금 교회 측에서는 전체 신도 명단을 좀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정치성 또는 이 종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000명 정도의 대구의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받았다는데 인적 그 여러 가지 그 연락처 같은 것들을 그렇지만 사실은 그 본부가 과천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이 신천지 교인 관련되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천이나 이런 데 그 신자들의 그 명부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과연 추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숫자상으로도 너무나 커서 실제로는 뭐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내기는 단시간에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나 급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대구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 유증상자만 쫓아다니는데도 굉장히 방역 당국이 힘들어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교회 측에서 이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측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지금 교회를 좀 강제로 해산시켜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40만 명을 넘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사회적인 또 갈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교수님께서 좀 어떤 해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계속 정치적인 걸 물어보셔서 제가 네, 대답하기가 전문 분야는 굉장히 아니시지만. 어려운데 네.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교회 이 집단을 해산시킨다면 이 상황이 뭐 좀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결국 그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신천지만의 지금 문제일까요? 이 모임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신천지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특성이 거기서 집단으로 발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예, 네. 예, 예. 다른 지금 모임들 예배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건 맞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임들 안에서 네.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임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자제하는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는 모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우리가 중국처럼 사회주의가 돼서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안 만드는 이런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지 이것을 뭐 해체한다고 어떤 일이 가능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온천교회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명 확진을 새로 받았는데 이 중에서 14명이 온천교회 관련자고 같이 수련회를 1박 2일로 좀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잠시 뒤에 부산시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도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청정국가라는 얘기가 뭐 공식적으로 청정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29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는데 청정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런 뭐 제한 없이 그동안 뭐 온천도 가시고 뭐 식당도 가시고 직장도 출퇴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한 또 2차 감염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 좀 비교가 되는 것이 또 한 팀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 예. 다음 팀은 입국도 못하고 돌아왔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케이스는 입국 또는 출국할 때에 어떤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 관광 가신 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안에 어떤 한 분이 잠재적으로 환자였기 때문에 감염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라 들어가 갖고 그분들의 동선까지는 지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 그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 또 단순히 그냥 접촉하신 분들은 지금 쫓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한 분들은 의심 환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분들의 모든 동선을 지금 다 따라간다고 그러면 모든 시설 기관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만 되지 그것을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하고 그거 과연 어디서 생겼을까를 걱정한다고 그러면은 해결책조차도 나오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부산에서는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인 12번째 여성이 확진 여성이 이제 환자들과 좀 접촉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뭐 자가격리자들도 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뭐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코호트 격리라는 게 아주 시설을 격리를 시켜갖고서 완전히 밖으로 못 나오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좋은 개념이죠.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데가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 처음에 이송 요원이 감염이 됐고 확진이 됐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전체를 코호트 격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인 경우는 코호트 격리를 해서 더 이상 그 확산되지 않게끔 막는 효과는 있지만 네. 지금 너무나 큰 대형 병원들, 민간 의료기관들이 확진자 한 명 지나갔다고 그래서 또는 생겼다 해서 그 물론 노출된 사람들은 수백 명씩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인가는 그 병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지. 네. 지금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 환자 한 명이 생기면은 의사들이 다 14일간 자가격리가 되기 때문에 네. 진찰을 못하고 의료진 또 그 시설 또 병원의 병상 또 응급실 같은 것들 이것들이 전부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서 이제 벌써 전부 격리시킨다기보다는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자가격리로 가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그 방어를 충분히 해서 절대로 안 걸리게끔
아주 지나칠 만큼 방어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육해공 해병대 군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군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사들 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밀접해서 한 작은 공간에 한 8, 9명씩 생활하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샤워실도 같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좋은 조건이라서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군대라는 데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외출도 해야 되고 뭐 외박도 해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뭐 출장도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으면 완전히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중지했을 겁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군대가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군의관들이 다 있는데 네. 군의관이 없는 부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병사들 또는 지휘관들이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이 병사들 간에 서로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군대라는 이 밀폐된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육해공군 다 그렇습니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배 안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크루즈선과 마찬가지로 감염된 사람이 그 동선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요. 그러니까 뭐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밀폐된 사회 또 사회와 격리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지역 사회와 연결이 없게끔 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들을 밝히면서 어쨌든 대구 해안에서 봉쇄 전략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방안이 해외에서 유입을 차단하는 것, 더불어서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 것 이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또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다른 중증 환자 그리고 뭐 경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뭐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보완도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모든 환자들을 다 전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하나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입원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다 하겠지만 실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은 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각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공권력 혹은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후원을 다해서 어떻게든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고 네.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병원 병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음악 격리 병실 몇 개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일반인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자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뭐 비슷한 상황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의 네. 임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대구 지역에 한해서 감기라든지 이런 의심 증상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 3만 7천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모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현재 만건 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거 갑자기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진단 검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래피드 친속 진단 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을 많이 요하고 또 검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가래도 없기 때문에 상기도 하기도를 다 검체를 채취해야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진단 키트의 특성상 이 검사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그 정도 관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바로 숙련된 인원을 투여할 수도 없거든요. 그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38개 의료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하고 8개 그 기관들이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키트도 지금 2개의 회사에서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더 좋은 키트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 또는 이 RT-PCR 키트를 신속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더 많은 공급을 진단을 해줘야만 특히 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대구 같은 경우에 일반 감기인 사람들이 내가 이 바이러스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임신 진단 키트처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이걸 신속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들은 다 정도 관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100%가 아니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신속 진단 키트라는 의미는 우리 임신 진단 키트처럼 100%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한 번 가서 또 확진을 하거든요. 양성이 나오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 키트를 이용해서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퇴원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완치돼서 퇴원을 한 경우에 다시 확진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퇴원자에 대한 그런 재검에 대한 절차는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네. 그 우한 귀환 교민 중에 한 명이 음성이었는데 격리 해제된 이후에 아들한테 감염되었다는 케이스 있었죠. 예. 이게 지금 비슷한 경우인 것이 사실은 그 중국의 그 진단 그 기술 또는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뭐 보통 보도들에 의하면은 50%도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치료가 다 된 다음에 음성으로 나왔을 때 그 음성이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재감염이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굉장히 변이가 빠릅니다. 그래서 네.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 바이러스하고 지금 이 감염시키는 바이러스하고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체가 생긴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이가 된 바이러스라면은 못 막을 수도 있어 재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재감염의 위험보다는 이 진단 키트의 앞서 민감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비슷한 것이 이 질병관리본부의 이 키트가 좀 그렇지만 이 민감도가 상당히 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키트들을 자꾸 만들어서 비교도 하고 네. 물론 아주 적은 수는 못 잡지만 민감도라는 의미는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양성은 잡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그 28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무증상인데 음성, 양성이면서 치료가 되는 경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은 키트가 지금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